요 근래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죠. 마블 스튜디오에서 더 이상 스파이더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 수많은 언론이 밝힌 것처럼 정말로 소니의 갑질과 횡포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함께 알아보고자 짤막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솔로 무비 단 한 편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마블과 소니는 다시 한 번 더 협상 테이블에 오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마블과 소니라기보단 마블의 모기업인 디즈니와 소니가 향후 제작될 스파이더맨 영화 수익을 놓고 어떻게 할지 협상을 하게 된 게 주요 쟁점인데요. 기존 계약에서 소니 픽처스는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스파이더맨 영화 제작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 배급권과 극장 수익 전부를 가져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개봉한 파프롬 홈이 전세계 11억 달러 이상 약 1조 347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자 디즈니는 수익 배분 방식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해 영화 제작비 투자부터 수익까지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니 픽처스는 영화 소득 1달러당 5% 범위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현재 조건을 유지할 것을 고수했고 디즈니가 이를 거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니가 돈독이 아주 제대로 올랐구나. 스파이더 뉴 유니버스와 베놈이 흥하더니 자체 제작해보겠다는 심보로 마블과 결별하는구나. 아주 나쁜 놈이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론 또한 소니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소니도 이를 의식해서였는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스파이더맨 계약 결렬의 중대한 원인은 소니가 아닌 마블 측에 있다라는 식의 5가지 내용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케빈 파이기가 스파이더맨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의 최대 25%의 수익을 주려고 했지만 디즈니가 오히려 이를 거절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블은 소니에 대한 비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소니 픽처스의 역대 최대 흥행 기록을 달성한 시점에 맞춰서 일부러 스파이더맨 영화 제작 포기 발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엑스맨과 데드풀 그리고 판타스틱 4 등 새로운 캐릭터의 판권을 획득한 상황이라 케빈 파이기는 협상 초반부터 스파이더맨에겐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앨런 버그만 월트 디즈니 공동회장은 21세기 폭스를 인수한 직후 소니와의 협상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월트 디즈니와 마블 경영진은 스탠리가 살아있을 때 그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스탠리의 딸 제이시 리의 증언도 있다고 하고요. 소니의 5가지 주장에 대해 마블은 오히려 지난 6개월 동안 소니는 스파이더맨 추가 협상에 관해 그 어떤 의지도 드러내지 않았으며 소니 경영진은 파프롬 홈이 최대 흥행 기록을 달성하자 더 이상 마블과는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협상에 방만한 태도를 보였다던 앨런 버그만 디즈니 회장 또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고요. 이렇게 소니의 책임 떠넘기식 발언에 디즈니 마블 또한 반박 주장을 내던졌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소니가 주장한 5개 주장 중 3개만 반박했을 뿐 나머지 2개에 대해선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협상 결렬이 마블과 소니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이란 대내의 사정과 이익관계를 고려해 움직이므로 협상 조건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함께할 수도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조차도 마블과 소니가 처음부터 우호적인 관계라서 진행했던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친구 사이라면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나는 너 다시는 안 봐 이러고 안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선 철저하게 자신들 신뢰를 위해 움직입니다. 사사로운 개인 감정 따윈 중요치 않죠. 삼국지의 유비, 조조, 송건도 보면 동맹을 맺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관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지난 코미콘에서 마블이 2021년까지 개봉하기로 한 페이지4 영화계에 스파이더맨 3편은 없었죠. 이는 적어도 2021년 가까이 약 2년 동안은 마블과 소니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 당장이야 소니가 스파이더맨만 다시 불러들이면 스파이더 유니버스도 그렇고 나름 흥행에 대한 자신이 있겠지만 지난 몇 년간 마블이 설정해놓은 상황을 끌고 올 수 없다라면 소니가 생각한 것처럼 쉽게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파이더맨 캐릭터 빨이 있어서 일단 나오면 보기야 하겠지만 정말 재밌게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이번에 내린 결정이 독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케빈 파이기는 미래에 이런 상황이 올 거라 예상하고 아이언맨과 이어지는 스파이더맨의 굴레를 만든 건 아닐까요? 심지어는 벌츠와 미스테리오도 아이언맨과의 연결고리로 인해 탄생한 빌런임을 관객의 내리에 박아둔 상태고요. 소니가 마블과의 계약을 깨고 스파이더맨 영화를 자체 제작하기 어렵도록 장치를 걸어둔 셈입니다. 여기서 소니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리부트 말곤 답이 없고요. 그러면 또 벤 삼촌, 기타 등등 죽을 때까지 시니스터6 완성을 보기조차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프롬이 엄청난 흥행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건 11월을 시작으로 홈커밍,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까지 스파이더맨 서사를 끌고 오면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소니가 어떤 스파이더맨 영화를 만들든 MCU 영화와 비교될 건 뻔하고요. 제2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사태가 일어날 것 또한 불을 보듯 뻔합니다. 1000만원짜리 요리 도구가 있으면 뭐하나요? 요리사가 요리를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말이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니와 마블의 관계, 스파이더맨의 향후 행방과 관련된 자신만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